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퍼포먼스 3팀 이가람 마케터. 저는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이렇게 둘이서는 좀 새로운 조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얼굴로 만나뵙게 되었는데 아침부터 다들 눈이 너무 많이 왔죠. 맞습니다. 아침부터 조금 오늘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근데 정말 좀 언어 유희를 하자면 문의 전화도 많이 왔었어요. 어떤 문의 전화가 많이 왔었나요? 일단은 제가 어제 뭐 연락드린 그런 사장님들 컨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일단 뭐 다양한 것에 대해서 광고 상담을 하시는 전화도 왔고 개인적으로 연락도 왔고. 아침부터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마케팅 퍼널 단계별 광고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준수 마케터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케팅 퍼널에 관해서는 저희가 광고를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 전략 없이 광고를 한다는 거는 사실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그 단계에 맞는 전략을 저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전환율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주제를 갖고 오는 것은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단계별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단계에 맞게 효율적인 광고 추천 및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기는 할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네, 무작정 나는 검색 광고만 할래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나는 무조건 DA만 할래 하시는 분들도 진짜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 단계별로 어떤 전략이 어울리는지 또 다르고 또 어떻게 미디어 믹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그 효율이 날지도 또 다른데 무조건 하나만 이렇게 고집하신다고 해서 되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단계별로 어떤 마케팅을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효율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마케팅 터널은 뭐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진짜 많은 자료가 뜨겠지만 저희는 총 3가지로 정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흥미 단계, 그 다음은 욕구 단계, 마지막으로 구매 단계 3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흥미 단계는 이제 어떤 단계이죠? 흥미 단계는 말 그대로 정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단계를 뜻하는데요. 주로 소상공인이나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현재 고객들의 인지가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브랜딩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를 향상을 시키고 그리고 브랜드를 노출을 시키는 것에 더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게시물들을 선보인 후 대중들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 게시물이라 하면은 어떤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단계에 추천하는 마케팅 방법으로는 바로 DA 광고가 있는데요. DA는 상대적으로 그 검색 광고에 비해 CPC가 낮지만 여러 소비자들한테 노출이 된다는 점에서 인지도를 쌓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광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맞아요. 사실 검색 광고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평소에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라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뭐 텀블러 이런 거는 텀블러를 사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대용량 텀블러 같은 거는. 근데 뭐 인스타를 하거나 할 때 갑자기 뭐 평소에 원하지도 않던 뭐 커피 포트 막 이런 게 떠요. 그쵸, 그러면은 왠지 갖고 싶은 마음이 또 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이 DA는 사실 전단지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지하철역에서 내렸는데 아주머니들이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거 볼 때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좀 관심이 없었는데 네네. 이제는 조금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어느 정도 이렇게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DA, 온라인에서는 DA, 뭐 오프라인에서는 뭐 전단지라고 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아직 이렇게 소비자들의 니즈가 별로 없는 브랜드 같은 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네. 소상공인들 아니면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브랜드들은 DA에 먼저 집중하시고 그렇게 인지도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신 다음에 어느 정도 검색량이 올라왔을 때 검색 광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네. DA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제가 간략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네.
DA의 종류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매체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선 메타, 그리고 네트워크의 배너 광고, 그리고 GDN, 구글 GDN이고, 그리고 GFA,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 일단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DA 매체는 이렇게인데, 우선 메타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용하는 연령대가 너무나 다양하기도 하지만 정말 주로 집중된 건 사실 청소년의 이제 좀 이제 한 시청층? 2030? 네, 맞습니다. 그분- 2030이기 때문에 좀 뷰티나 의류 업종에 저희가 많이 추천을 하고 여기는 좀 정말 소재 싸움이 중요한 그런 경쟁력을 가진 브랜드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서는 조금 저렴한 CPC가 이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저 ADN이라는 매체를 사용해서 온사이트 마케팅이 가능을 하여 이제 전환 창출까지 이어지는 네네네. 그런 흐름을 저희가 알 수 있고 이제 네트워크 배너 광고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동안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뭐 인터넷 상에서 뉴스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들어갔을 때 광고가 조그맣게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배너 광고거든요. 근데 CPC가 아무래도 다른 배너 광고들에서 다른 배너 광고들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또 이제 검색 광고에 비해서도 매우 저렴해요. 진짜 ADN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 주신 ADN 같은 경우는 막 진짜 저렴하면은 몇십 원? 네, 몇십 원대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ADN 이게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뭐 리얼 클릭도 있고 네. 말씀 주신 ADN도 있고 뭐 모비온도 있는데 그 중에서 ADN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또 온사이트 마케팅이라고 네. 해서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신 분들은 활용할 수 있는 패널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패널이 이제 저희가 뭐 스크롤을 내리다가 갑자기 팍 뜨는 거 많이 네. 경험해 보셨나요? 뭐 홈페이지 네, 옷 맞습니다. 같은 거 사러 가시고. 옷 같은 거 살 때 네. 그리고 또 이제 창을 끄기 전에 뭐 잠깐 아직 끄지 마세요 이러면서 좀 한번 붙잡는 더 뜨는, 그쵸. 네네. 그런 게 좀 저는 이제 페이지 체류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 걸 한 번 더 내가 봤던 상품들을 한 번 더 보여줌으로써 뭔가 액션을 살까? 유도하는 네, 네.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ADN도 뭐 많이 추천드리고 있고, 그 외에도 또 카카오 모먼트는 카카오톡 하실 때 광고 뜨는 거 보셨죠? 네, 많이 네네네. 예, 근데 카카오 모먼트 이제 카카오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고 또 이게 카카오 모먼트가 이게 구자가 조그맣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바로바로 전환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조금 낮거든요. 근데 대신에 브랜딩을 하기에는 또 엄청 좋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제품 광고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이돌 생일 배너 같은 네. 것도 같이 하는 경우 많거든요. 이제 아이돌 생일 같은 거는 정말 그걸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하는 거니까 이거 그 목적으로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광고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바로 내가 이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고 인지도를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또 그 외에 구글에서 할 수 있는 이제 GDN. 네. 근데 GDN도 사실 네트워크 배너 광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왜냐면 구글의 제휴지면에 있는 걸 노출시키는 거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도 그 매체사의 제휴지면에 있는 데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글의 제휴지면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구글의 제휴지면이면 이제 언론사들이 좀 많은데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연합뉴스 구글의 제휴지면이라고 하면은 뭐 그런 제휴지면도 있지만 뭐 지메일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다 가능해. 구글이 이용하는 매체는 다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 구글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네. 지메일도 이용하시잖아요. 네. 그런데도 많이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구글 GDN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점이 이게 사이즈가 엄청 다양해요. 맞습니다. 이게 구자별로 사이즈가 엄청 다양해가지고 한 6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솔직히 다 만드는데 리소스가 네. 얼마나 들겠어요. 그래서 반응형 DA라고 이제 로고랑 이미지랑 뭐 광고 문구만 넣으면 이제 알아서 구글 측에서 알아서 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벤토리 사이즈에 맞게도 또 교체를 해줘요. 그러니까 리소스도 줄이면서 네. 구글이 AI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클릭수가 많을 거다, 네. 이거가 노출수가 많을 거다 하는 거를 바로바로 보여주기 네.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인 네, 훨씬 그렇게 효율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매체입니다. 마지막으로 GFA가 있죠. GFA는 이제 네이버 지면에 대한 노출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요즘은 이커머스가 주로 그렇게 구매하는 방식일 텐데 스마트 스토어나 브랜드 스토어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GFA의 좀 단점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FA는 진짜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DA 매체들보다 조금 가격대가 있거든요. 진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낮은 비용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아예 노출이 안 될 노출이. 가능성도 있고, 또 GFA는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드는 편이에요. 네. 계속 실시간으로 어떤 소재가 노출되고 있고 어떤 소재가 갑자기 노출이 안 될 네.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광고주분께서 직접 하시기에는 많이 좀 네. 복잡하시고 또 리소스가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마케터들이 어차피 하는 일이 네, 그거잖아요. 그쵸.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 확인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래서 마케터들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고 이제 대표님들의 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네. 환경을 만들어드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GFA는 뭐 비싸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카탈로그 광고라고 해서 네. 이제 예전에는 브랜드 스토어에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냥 스마트 스토어이신 분들도 활용할 수 네. 있도록 한 100만 원대 정도로 저렴하게 네. 활용할 수 있는 그 GFA 중에서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또 지금 또 프로모션 중이어가지고 네. 100만 원을 사용하시면 50만 원인가 60만 원 이제 이렇게 비즈 쿠폰으로 돌려주는 그 프로모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광고라서 어느 정도 조금 나는 예산이 있다. 그리고 네이버에 내 브랜드를 진짜 알리고 엄청나게 싶다. 알리고 싶다. 그러시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카탈로그 광고로 저렴하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네. 흥미 단계에서는 이렇게 DA 광고 말고 또 다른 방식의 마케팅을 추천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바이럴 마케팅도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바이럴 마케팅은 뭐 블로그나 카페 글로 이제 퍼지는 그런 마케팅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그것보다는 요즘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그런 브랜드 노출시키는 게 조금 더 상대적으로 효과가 좋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플루언서와 함께 하다 보면은 브랜드 노출도 기본이지만 거기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신뢰성 기반으로 이제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또 다른 바이럴 마케팅 방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인플루언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잠시만요. 바이럴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브랜드 노출시키고 이런 것도 물론 신뢰도를 쌓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일단 초창기 브랜드는 많은 지면을 이게 점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메타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추천드리는 이유도 엄청나게 많은 지면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도 내 브랜드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럴 마케팅도 뭐 말씀 주신 뭐 인플루언서도 있지만 네. 블로그 글이나 카페 글 이런 것도 네이버에 주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위에 파워링크에 노출이 됐는데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 그런데 그 밑에 쇼핑 검색 광고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좀 그렇죠. 볼만해.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후기도 엄청 많아요. 블로그 후기, 카페 후기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갔더니 언론사에 뭐 이런 제품을 사용해 이런 제품 뭐 특별한 성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다양하게 노출을 시키기 때문에 좀 피로도도 떨어뜨릴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 좀 정말 신뢰도를 얻고 인지도가 쌓일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또 활용하는 것도 있고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도 좋은데 이거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쌓아가기 위한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흥미 단계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도 쌓을 수 있고 브랜드 특히 근데 인플루언서도 사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데 그렇죠. 요새는 또 대형 인플루언서만 이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나노 인플루언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조금 적지만, 이 팔로워가 적지만 또 많은 분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용하시면 상대적으로 조금 비용을 저렴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욕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글 쓰시는 동안 제가 욕구 단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욕구 단계는 이제
브랜드와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비자들의 이제 유입이 많아지는 이제 단계일 때 저희가 이제는 SA 광고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단계예요. 브랜드를 찾는 사람이 보통 이제 검색을 많이 해서 들어올 건데 그에 맞는 검색 화면이 나와야 전환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계에서는 주목 단계와는 다르게 좀 콘텐츠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나 후기가 노출이 돼야 그래야 이제 주목 단계에서 얻었던 좋은 콘텐츠들을 분석 및 활용을 해서 주요 타겟층에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니즈가 있어야지 검색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건 브랜드명이든 제품명이든 다 동일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나는 검색 광고 네이버에서 검색 광고만 할 거야 한다고 해서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컨텐츠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나가고 그래서 내 인지도를 높이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한테 조금 니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단계를 이미 거치셔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네이버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다들 이제 파워링크 뭐 쇼핑 검색 광고만 하면 성과가 나올 거다 생각하시거나 쇼핑 검색 광고 하고 있는데 왜 성과 안 나오냐 라고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 메타 광고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을 드리면 저는 아직 메타 광고 시작할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사실 메타 광고를 먼저 하셨어야 돼요. 네, 그죠? 늘 마케팅 퍼널 단계가 굉장히 이론적이지만 이 이론에 따르면 이제 메타 광고를 먼저 시작하셨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광고에 집중, SA 광고에 집중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 광고를 시작하시는 분은 일단 메타나 뭐 DA 광고를 70%로 두고 그 다음으로 SA는 좀 30%로 두거든요. 이제 그래서 100만 원이 있으면 70만 원은 DA에 투자를 하시고 30만 원은 SA 투자를 하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도를 높인 다음에 점점 이렇게 비율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게 훨씬 제가 했던 브랜드들은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준수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저는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잘 적용을 하고 싶은 마음이 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비율을 점점 이렇게 반비례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편입니다. 네, 맞아요. 특히 또 뷰티나 뭐 의류나 뭐 생활용품 뭐 향수 이런 것처럼 좀 이미지가 중요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하고 브랜딩이 중요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DA에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DA 하나도 안 하시고 검색 광고 하시는데 왜 안 되죠? 라고 하시면 저도 DA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그쵸? 아니면 사람들이 이 브랜드에 대해서 모르니까 검색조차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SA는 효율이 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색도 그렇지만 준수 마케터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객단가가 한 10만 원 정도 하는 향수를 사고 싶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브랜딩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 고급화되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너네는 이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이미지를 심어놓아야 돼요. 그게 바로 DA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욕구 단계에서 SA. 그래서 SA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는 네이버를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이게 네이버 검색 광고는 이제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브랜드 검색 광고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파워링크는 이제 모든 분들이 웬만하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쇼핑 검색 광고도 쇼핑 검색 광고랑 파워링크도 어쨌든 결이 비슷하긴 한데 쇼핑 검색 광고는 조금 더 관리하기가 좀 복잡하거든요. 뭐 그룹을 여러 개로 나눠가지고 테스트를 해본다던가 항상 이렇게 소재를 바꿔가지고 어떤 게 나을지 테스트를 해본다던가 하는 조금 귀찮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준수 마케터님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좀 이게 막말로 좀 노가다라서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약간 노가다가 필요한 작업인데 대표님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너무 일도 많으시고 시간 소비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마케터들이 필요한 거고 이제 준수 마케터님도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거도 약간 인지도가 쌓인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그 검색량이 안 나오면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레고 이런 거는 바로 가능한데 뭐 준수 텀블러 이런 거는 불가능하겠죠. 네, 어느 정도 커리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DA를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다 하면은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이 브랜드 검색 광고는 약간 검색량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유명한 브랜드가 되면은 그게 그만큼 비싸지고 너무 안 유명한 브랜드가 되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작되는 브랜드들이면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는 뭐 검색 아직 할 시간이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하시기보다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한 70만 원에 할 수도 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가 이번에 또 바뀌어가지고 아마 진행하시기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구글 매체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요. 구글 검색 광고에는 이제 일치 확장 키워드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확장 소재로 확장 키워드로 해서 연관되는 그 검색어에 같이 노출되는 것이 가능하고 의외로 또 이제 그 나이대가 좀 높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다음 검색 광고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그 업체는 골프나 좀 건강식품 관련된 분야를 저희가 추천드리고 상대적으로 좀 이용자가 적은 편인 매체이기 때문에 적은 CPC로도 상단에 노출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CPC를 활용할 수 있는데 네. 잠시만요. 네. 어머 이게 사실 다음 검색 광고라고 하면은 그 요새 다음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쵸. 왜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 70원에 올려놔도 1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검색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진짜 나이대가 꽤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다음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메일 주소가 다음이거나 한 메일이신 분들이 좀 계세요.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소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 뭐 골프 말씀 주신 것처럼 한방 뭐 이런 네. 거를 같이 하시면 적은 CPC로도 높은 순위에 노출을 시킬 수 있어서 네. 좀 만약에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조금 효율이 안 나오고 너무 CPC가 부담스럽다 네. 하시면 다음을 조금 이렇게 100만 원을 네이버에 사용하셨더라면 네이버에 90만 원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10만 원 사용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다른 검색 광고는 그 키워드를 딱 정확하게 입력해야만 이제 그렇죠. 그거에 되거든요. 관련된 것만. 근데 구글 검색 광고는 일치 확장 구문 키워드라고 해가지고 일치 키워드도 물론 가능한데 뭐 잔디 깎기 기계라고 하면 뭐 잔디 깎기 기계라고 쳐야만 나올 수도 있지만 뭐 잔디 관리하는 법 이런 거나 뭐 잔디에 물 주는 법 뭐 이런 거를 검색해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좀 더 이 검색 광고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활용하셔도 좋지만 구글 검색 광고는 다른 네이버 검색 광고랑 다르게 입찰가를 저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올려서 1등에 노출시킨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좀 퀄리티 있는 광고를 하셔야 1페이지 내에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노출 구조가 자꾸 바뀌어요. 네, 맞아요. 이제 구글의 특징이죠. 맞아요. 준수 마케터님도 뭐 구글에서 뭐 검색할 때마다 네. 스폰서 광고 붙은 거 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세력 고침할 때마다 위치 바뀌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구글 검색 광고의 특징이라서 구글 검색 광고를 하시는데 왜 1등이 노출이 안 돼요? 하시면 그건 구글의 알고리즘에 따른 특성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너무 구글 검색 광고는 이렇게 조금 글로벌하게 노출시킨다? 좀 많은 분들한테 노출시킨다? 그런 거에 조금 초점을 맞추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자 그러면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구매 단계에 네네. 대해서 다음 단계에 말씀드릴게요. 네. 구매 전환 단계는 아무래도 이제는 충성 고객을 좀 확보를 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고객들이 이제 꾸준히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저희가 할인 이벤트나 아니면 인플루언서와 병행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출시하여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것도 이제 방법인데요. 준수 마케터님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신가 봐요. 바이럴 마케팅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을 해야 요즘 아무래도 광고가 좀 더 효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이 구매 단계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신규 고객 유입을 지속적으로 광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이벤트나 특별한 프로모션 등을 좀 지속적으로 구상을 하여 브랜드를 노출을 시켜야 하고 웹사이트로의 유입을 목표로 해야 좀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DA랑 SA로 사람들의 인지도도 상승시키고 또 유입까지 시켰어요. 근데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이럴 때는 사실 광고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좀 이제 제품 단위로 신경을 쓰셔야 할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좀 매력도가 높은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다 너무 좋은데 컨디션이 좋은데 리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사거든요. 저도 리뷰를 좀 많이 보는 편이어서.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는 제품인데 리뷰가 정말 아무것도 없거나 0개면은 사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또 객단가가 너무 다른 데에서 파는 거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싼 데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준수 네. 마케팅님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객단가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할인을 한다거나 어쨌든 간에 이런 제품 관련해서 컨디션을 한번 점검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점검하신 뒤에 다시 광고를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그래도 잘 안 되신다면 뭐 조금 더 많은 전략을, 또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겠죠. 네. 지금 준비한 내용은 사실 다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채팅으로 여쭤보셔도 되고, 이제 30분부터 저희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니까 이쪽 번호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준수 마케터님은 요새 어떻게 광고 진행하고 계세요?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구글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준수 마케터님께서 사실 이전에 영상 기획자셨잖아요. 예, 그쵸?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영상 제작자. 맞아요. 영상 하고 제작자에서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나 구글 광고 진짜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튜브 광고나 구글 광고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께는 이제 준수 마케터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좀 뭐랄까 흔히 말해서 어그로성이라고 하죠. 어그로성을 좀 잘 끌 수 있는 비결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다는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영업 비밀이라 네, 이거죠.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연락이 오시면은 제가 그때 한번 살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연락 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에게도 약간 은밀하게 알려주셨나요? 네, 그런 은밀한 단계는 이제 조금 아무래도 미팅을 가서 제가 직접 말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서요. 미팅으로 하면서 직접 보여주고 설명드리는 게. 사실 모든 마케터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긴 내용을 전화로 얘기하면은 맞습니다. 서로 시간이 네. 이제 대표님들도 바쁜데 이 긴 내용을 전화로 이야기하기에는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예 미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나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밀한 영업 비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준수 마케터님한테 연락해서 저희 한번 뵙죠 하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뭐 질문이 없으셔서 질문 편하게 해주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마케팅 터널이 너무 이론적인 내용이라서 재미가 없으셨나?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맞아요.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봐야겠네요.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라도 해볼까요? 네. 준수 마케터님께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마케팅 퍼널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정리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퍼널에서는 총 3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흥미 단계. 물이라도 좀 드세요. 제 감기가 심해서요. 네, 첫 번째는 흥미 단계, 두 번째는 구매 단계. 욕구 단계죠? 욕구 단계. 그 세 번째가 구매 단계입니다. 흥미 단계에는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거에 중점을 둬야 하고, 그리고 욕구 단계에서는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잘 구성이 돼야 하는 것, 그리고 SA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 구매 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정말 맞게 뭐 결제하는 시스템을 간소화하던가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점검을 하던 그런 좀 더 디테일하고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단계를 뜻합니다. 이제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제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면 사실 구매를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는 이유가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페이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전환으로 이어질 확률이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사몰이 있으셔도 스마트 스토어를 함께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도 물론 이용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전략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네이버에서 하는 광고가 대부분 다 연동이 돼요.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검색 광고, 네이버 검색 광고는 물론이고 이제 GFA도 다 연동이 되고 어떻게 효율이 나오는지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광고를 집중하고 싶다 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활용도 적극 추천드리고 그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하고 계신다면 네이버에서 광고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는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또 의류 업종 광고를 또 시작하긴 했거든요. 브랜드 검색 광고를. 네. 근데 이제 또 브랜드 검색 광고가 조금 바뀌어서 이거는 또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봐. 브랜드 검색 광고요? 네. 이것도 영업 비밀이신가요? 네, 이거 비밀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도 이제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어떻게 소재를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것도 다 저희 측에서 이제 기획도 해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또 대표님들께서 만들어 주시는 경우가 진짜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 같은 거 어떤 게 효율적인지 도와드리고 이게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또 키워드마다 어떤 가격이 다 다르고 네. 어떤 키워드를 활용해야 될지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어요. 이게 네이버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처럼 이제 대행사 마케터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고 여쭤보시면 저희가 이제 무료로 다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만약에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무런 질문이 없어서 좀 외롭네요. 한 38분까지만 기다려보고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준수 마케터님은 바이럴 마케팅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걸 제일 선호하세요? 저는 일단 제가 신규 브랜드 이렇게 아까처럼 저희가 흥미 단계에 진입한 그런 브랜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저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SNS 광고를 좋아하거든요. 그걸 꼭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플루언서가 만약에 좀 활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뭐랄까 정말 대형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 특정 연령층에만 좀 국한된 그런 인플루언서도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이제 컨택을 해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정말 카페, 기자단 이거를 꼭 활용해서 좀 네이버 지면을 차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로 진행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이제 회사 내에서도 바이럴 마케팅 하면은 사실 네, 맞아요. 이가람 그 마케터님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기 일하기 전에 바이럴 마케팅 네. 실행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럴 마케팅으로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제가 스스로 집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진행을 가능하잖아요. 저는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또 올려드리니까 네. 원하신다면 이제 준수 마케터님은 이제 SNS 전문, 네. 유튜브 전문이시고 저는 이제 바이럴 전문이니까 만약에 내가 좀 더 뭐 마케팅 퍼널 단계들 어디에 속해 있든 사실 대부분의 마케팅은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다 미디어 믹스로 활용을 맞습니다. 하시는 게 낫거든요. 나는 이것만 할래, 저것만 할래 이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제 비율을 좀 조절해 나간다거나 어떤 걸 추가한다거나 뺀다거나 하는 테스트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많이 알려졌어. 그래서 에세이만 할 거야. 라고 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브랜딩을 계속 진행하셔야 되니까 뒤에도 함께 진행하셔라. 그리고 또 전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벤트나 뭐 이런 컨디션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도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말 네이버 내에서도 뭐 사실 대표님도 홈페이지를 보면은 괜찮은 사진도 많고 맞아요. 영상도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여러 매체들을 다 이용하다가
한번 노출되면 이게 유입되는 경로가 정말 다양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디어 믹스 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한 38분 정도 됐는데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네. 종료하는 걸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케팅 퍼널 단계별 광고 전략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고 또 어떻게 해야 전환을 높일 수 있을지 그런 효율적인 광고 전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게 들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금 벌써 이 이른 아침인데도 7분이나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역시 뉴페이스가 인기가 좋은가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많이 촬영을 해서 아유, 많이 보시는 걸. 거의 유튜브죠. 네. 그래서 날씨도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영상들 많으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3팀 이가람 마케터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